그날 밤 속초 바닷가 펜션에서 전 아들 친구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던 그 순간 제 눈앞에서 그것이 믿기 힘들 만큼 커지고 있었어요. 끝없이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존재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왜 결혼을 못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놀라움과 설렘으로 잔뜩 얼어붙은 저에게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55세 과부인 제가 22살이나 어린 아들 친구와 단둘이 펜션에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오랜 시간 외로움에 지쳐있던 한 여자와 거대한 비밀을 가진 한 남자의 운명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김연주, 올해 55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간암이었어요. 수술도 여러 번 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죠. 그때 제 나이가 52였으니 이제 과부로 산 세월이 꽤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행히 남편이 사업을 잘 해놔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분당에 있는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고 평생 돈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하더군요. 현주 씨는 좋겠어.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네.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 넓은 집이 밤만 되면 얼마나 텅 빈 느낌인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고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라곤 운동밖에 없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1시간 정도 뛰고 오전엔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하고 오후엔 요가 수업 듣고 거의 운동 중독 수준이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안 가더라고요. 덕분에 55치고는 몸매가 괜찮은 편이에요. 헬스 트레이너가 30대 후반 몸매라고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라요. 여자로서의 외로움, 갈증, 그런 게 점점 쌓여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나이에 벌써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운동으로 때우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아들 성욱이의 결혼식 날이었죠. 예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도 많이 왔고 저는 신랑 어머니로서 품위 있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피로연이 끝날 무렵 성욱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축하하러 왔을 때였어요. 그 무리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남자가 하나 있었죠. 키가 훤칠하게 크고 어깨가 넓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남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 속에 감춰진 탄탄한 체격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성욱이 군대 동기 이명호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좋았어요. 낮고 차분한데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죠. 아, 그래요. 우리 성욱이 결혼 축하해 주러 와줘서 고마워요. 인사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을 맞잡았을 때 전해지는 그 사람의 체온이 마치 제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죠. 아니, 내가 왜 이래? 나이 차이가 얼만데.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넓은 어깨, 환하게 웃던 미소, 그리고 가깝게 붙어서 악수할 때 느껴졌던 거대한 손의 감촉. 김연주, 정신 차려. 아들 친구잖아. 게다가 나이가 22살이나 어린데. 베개에 얼굴을 묻고 혼자 중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그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명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침에 러닝할 때도,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요가 수업 들을 때도 자꾸 그 사람 얼굴이 어른거렸죠. 그 넓은 어깨, 환한 미소, 따뜻했던 목소리. 참다 못해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성욱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욱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뭔데요? 그때 결혼식 때 온 친구들 중에 말이야. 키 크고 잘생긴 친구 있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아, 누구요? 친구들이 워낙 많이 왔는데. 그 뭐냐, 정장 입고 왔었는데 어깨가 엄청 넓고 목소리는 중저음인. 아, 명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호?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명호, 이명호. 응, 그 친구. 뭐 하는 애야? 체대 나와서 지금은 우리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사해요. 명호는 군대 동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못했어요. 아, 그래? 그렇게 괜찮게 생긴 애가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갔대? 순간 성욱이가 말을 얼버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성격이 이상하다던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서요. 나중에 보면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죠. 왜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장가를 못 갔을까? 성욱이가 왜 말을 얼버무렸을까? 혹시 겉보기와 다르게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성격에 문제가 있다던가. 온갖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금지된 열매처럼 알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알고 싶어지는.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한 번만 만나보자. 그냥 우연히 마주친 척하고 인사 한 번 나누면 이 마음도 정리될 거야. 성욱이가 말한 스포츠 센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큰 센터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일부러 그 스포츠 센터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슬쩍 들여다봤죠. 수영장이 보이고 그 안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명호가 보였어요. 물에 젖은 몸, 탄탄한 근육, 아이들을 가르치며 환하게 웃는 얼굴. 아, 진짜 미치겠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스포츠센터 수영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수영 배우고 싶은데요. 개인 레슨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세요. 어느 요일이 편하세요?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 2시쯤이요. 수강증을 받아들고 나오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55 먹은 과부가 22살 어린 아들 친구 보려고 수영 수업을 등록하다니.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첫 수업날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섰을 때 명호가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님, 그때 결혼식장에서 뵀던? 아, 맞아요. 여기 다니는 줄 몰랐네.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히 계획된 만남이었죠. 하지만 명호는 순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와, 정말 우연이네요.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님.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명호 씨.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 저는 명호에게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수영만 배우려고 했어요.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자. 이 설렘만 즐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수업을 받으면 받을수록, 명호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어머님, 자세가 정말 좋으세요. 원래 운동 많이 하셨어요?
응, 매일 아침 공원에서 러닝하고 헬스장도 다녀요. 와, 대단하세요. 그래서 몸매가 이렇게 쭉쭉 빵빵. 아, 죄송해요. 명호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흐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그 말이 솔직히 기분이 좋았죠. 55 과부한테 몸매가 좋다고 말해주는 몸 좋은 젊은 남자라니. 괜찮아요. 칭찬으로 들을게요. 정말이에요. 빈말이 아니에요.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어머님만큼 관리 잘하시는 분 드물어요. 물속에서 자세를 교정해 줄 때마다 명호의 손이 제 팔을, 허리를, 다리를 잡아줬어요. 수영복 사이로 전해지는 그 사람의 체온, 단단한 근육의 감촉.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었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운동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일상 이야기. 명호 씨는 왜 수영 강사를 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좋아했어요. 물속에 있으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할 때 그래요. 어머님도 외로우세요? 갑자기 나온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명호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응, 외롭죠. 많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 잃은 과부의 외로움을, 빈집의 쓸쓸함을, 여자로서 느끼는 공허함을. 저도요. 명호도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헤어질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명호 씨, 저 아침마다 공원에서 러닝하는데 같이 뛸래요? 정말요? 좋아요. 저도 아침 운동 좋아해요. 그럼 내일 아침 6시에 우리 집 앞 공원에서 만날까요? 네, 꼭 나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옷장을 뒤졌어요. 런닝복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거울 앞에 대봤죠. 이건 너무 헐렁하고 이건 색깔이 별로고 결국 온라인으로 새 운동복을 주문했어요. 몸의 라인이 예쁘게 드러나는 특히 제 풍만한 엉덩이가 탱탱하게 돋보이는 레깅스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죠. 나 아직 괜찮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신감, 설렘, 기대감. 그렇게 저와 명호의 아침 러닝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 산 레깅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떨림이란. 오전 6시 정각 공원 입구에 명호가 서 있었어요.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그 옷 사이로 드러난 팔뚝 근육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명호를 보니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응, 일찍 나왔네.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출발할까요? 우리는 나란히 뛰기 시작했어요. 명호가 제 속도에 맞춰주더라고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딱 제가 편하게 뛸 수 있는 속도로요. 어머님, 정말 폼이 좋으세요. 오래 달리셨죠? 한 2년 넘었나?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시작했어요. 저런 힘드셨겠어요. 명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그 따뜻한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그보다 명호 씨는 친구들 중에 왜 아직도 혼자예요? 우리 성욱이 말로는 다들 결혼했다던데. 명호가 잠시 말없이 뛰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이제 저만 혼자 남았어요. 군대 동기들 결혼식 다 갔는데 저는 아직. 왜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그게 커도 너무 커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큰 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아,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명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4번씩 만났어요. 화요일, 목요일은 수영 수업, 월요일, 금요일은 아침 러닝.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도 깊어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죠. 명호는 생각보다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채고 힘들어 보이면 먼저 물어봐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러닝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죠. 명호가 편의점에서 사온 이온 음료를 제게 건넸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캔을 따서 마시는데 명호가 자기 음료수 캔을 열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지면서 음료가 쏟아졌어요. 검은색 반바지 앞쪽에 그대로 쏟아진 거죠. 아, 이런. 어머, 괜찮아요? 저는 재빨리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명호에게 건넸어요. 젖었네. 빨리 닦아요. 명호가 티슈로 닦으려 하는데 옷이 꽤 젖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도와주려고 했죠. 제가 닦아줄게요. 티슈를 들고 명호 쪽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타이트한 레깅스, 터질 듯한 엉덩이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팬티 라인이 명호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탱탱하게 올라간 엉덩이 라인, 레깅스를 통해 비치는 검정색 팬티의 윤곽.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명호의 반바지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그 존재감은 착각이 아니었죠. 이게 대체 뭐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반바지 천을 뚫고 나올 것처럼 엄청나게 커진 그것의 크기와 모양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손에 들고 있던 티슈가 그대로 떨어졌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죠. 명호도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듯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황급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러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이 사람이 왜 결혼을 못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 엄청난 크기를 보는 순간 성욱이가 왜 말을 얼버무렸는지 이해가 됐죠. 괜찮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집에 가서 말려요. 그 상태로 그냥 가면 감기 걸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집이 바로 저기예요. 옷 갈아입고 가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명호의 손을 잡아 일으켰죠.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제 손이 명호의 그것을, 아니, 명호의 큰 손이 제 손을 감쌌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난생 처음으로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명호는 불쑥 솟아오른 그것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들 친구를 집으로 데려간다고? 하지만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명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보내면 돼.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안방에 남편 옷이 좀 있어요.
가져다 줄 테니까 갈아입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명호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죠. 남편이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차마 버리지 못했던 옷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옷을 다른 남자에게 입히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트레이닝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명호에게 건넸어요. 이거 입어요. 안방에서 갈아입으면 돼요. 정말 괜찮으세요? 돌아가신 분 옷을. 괜찮아요.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 낫죠. 명호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를 기울이자 안방에서 옷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죠.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손으로 뺨을 한 대 때렸지만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명호가 나왔어요. 남편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모습이 묘하게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앉아요. 차라도 한 잔 할래요? 네,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보리차를 따라와 명호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가까웠어요. 어머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문제요? 제가 왜 결혼을 못했는지 아까 궁금해 하셨잖아요. 저는 숨을 죽이고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만나서 5년 넘게 사귀었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어요. 명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컸어요. 뭐가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제 그것이요. 남자의 그게 너무 커서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명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처음엔 참으려 했어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관계할 때마다 아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헤어지자고 했어요. 오빠를 사랑하는데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서요. 명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후로 누구한테도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또 상처를 줄 것 같았거든요. 어느새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저만 혼자 남았죠. 사람들은 커서 좋겠다고 하는데 정작 저한테는 이게 저주예요. 처음으로 명호의 진짜 상처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명호의 손을 덮었습니다. 명호 씨,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명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 어머님한테 자꾸 마음이 가요. 처음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부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어머님은 제 친구 어머니시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명호 씨, 같이 운동하면서 대화하면서 어머님이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불쌍하다거나 이상하다는 눈빛이 아니라 명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한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머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미치도록 외로웠던 3년 동안 여자로서 잊고 살았던 감정들,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설렘. 저도 사실 명호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제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호 씨 보면 가슴이 뛰고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명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제 엄청난 크기의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솔직히 무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호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저도 눈을 감았죠. 입술이 닿기 직전 바로 그 순간 띵똥띵똥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명호도 저도 얼어붙었죠. 누구지?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성욱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잠깐만. 저는 황급히 명호를 돌아봤어요. 어떡해요? 성욱이에요. 제가 숨을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해 보여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성우가. 무슨 일이야?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엄마랑 점심같이, 거실을 보던 성욱의 눈이 커졌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명호를 발견한 겁니다. 명호야, 너 왜 여기 있어? 아, 성우가. 명호가 일어서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연히 공원에서 만났는데 옷이 좀 젖어서 어머님이 집에서 말리라고 하셔서 제가 재빨리 거들었어요. 응, 운동하다가 음료수를 쏟았더라고. 그래서 아빠 옷 좀 빌려줬어. 성욱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딱히 더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아, 그렇구나. 근데 너 우리 엄마랑 어떻게 이렇게 친해? 아니, 그냥 수영 수업 받으러 오셨길래 그때 알게 됐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심은 다음에 먹자, 성우가. 엄마 오늘 약속 있어. 무슨 약속이요? 미숙 언니랑 만나기로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욱이를 빨리 보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 갈게요. 명호야, 너도 나중에 봐. 응, 그래. 성욱이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저와 명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했어요. 명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아까 그 분위기는 이미 깨진 뒤였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응, 그래요. 현관까지 배웅하며 저는 명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명호 씨, 우리 천천히 해요. 급하게 가지 말고. 네, 어머님. 저도 조심스럽게 하고 싶어요. 명호가 나가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초인종이 안 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손으로 입술을 만졌어요. 키스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명호의 고백, 우리의 거의 이루어질 뻔했던 키스, 그리고 공원 벤치에서 봤던 그 엄청난 존재감.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여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명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진심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머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잘 주무세요.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편히 쉬어요, 명호 씨. 그렇게 우리의 조심스러운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수영 강사와 수강생 혹은 운동 친구 사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영 수업 시간에 명호가 제 자세를 교정해 줄 때면 그 손길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고 더 조심스러웠죠. 어머님, 팔을 좀 더 쭉 펴보세요. 이렇게요? 네, 완벽해요.
물속에서 명호의 손이 제 팔을 잡아줄 때 우리는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전해지는 감정들. 아침 러닝도 계속됐어요. 함께 뛰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운동 효과인가 봐요. 아니에요. 예뻐지셨어요. 명호의 솔직한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예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은 그냥 아름다우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여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명호에게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의 명호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데요? 저희 이렇게 남들 피해서 만나면 계속 눈치만 보게 될 것 같아서요. 속초 바닷가 쪽에 조용한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사람들 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 둘이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속초 여행, 단둘이 펜션에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어요. 명호 씨, 그건 억지로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조용히 시간 보내고 싶어요. 명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고 나면 우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들한테 들키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5. 이미 젊음은 지나갔어요. 앞으로 몇 년이나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 운동 친구 미숙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 만약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가 좋아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한 20살 넘게. 미숙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현주야, 너 혹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 많이 하겠지? 근데 현주야. 미숙 언니가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남 눈치 보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흘을 고민한 끝에 저는 명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좋아요. 우리 속초 가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명호를 만났어요. 명호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떨리세요? 명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많이. 저도요. 명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요. 그 따뜻한 손길이 떨림을 진정시켜줬습니다. 속초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와, 경치 정말 좋네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하나였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명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짐 풀고 바다 구경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펜션 근처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분당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걷는 것. 어머님, 응?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저녁은 펜션 근처 횟집에서 먹었어요. 회를 먹으며 소주를 한 잔씩 나눴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명호가 말했습니다. 저 어머님한테 진심이에요. 이게 그냥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명호 씨. 나이 차이, 주변 시선, 그리고 제 신체적인 문제까지 다 겁나요. 근데 이번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명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명호 씨가 진심인 거 알아요. 그리고 저도 진심이에요.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쯤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명호도 샤워를 마치고 나왔죠. 어머님, 이젠 현주라고 불러요. 현주 씨. 명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 조심스럽게 할게요. 만약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호의 손이 제 뺨을 감싸고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죠. 명호의 옷을 벗기는 제 손이 떨렸어요. 탄탄한 가슴과 복근, 넓은 어깨,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옷까지 벗겨졌을 때 눈앞에 펼쳐진 명호의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게 진짜 사람 거야? 공원 벤치에서 옷 위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어요. 현주 씨 무서우시면. 아니에요. 제가 명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천천히 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명호는 정말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1시간이 넘게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여자로서 완전히 채워지는 느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충만함. 물론 아프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명호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현주 씨 감사해요. 저를 받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꼭 아는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자고 있는 명호의 얼굴을 봤어요. 햇살을 받은 그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겠지. 우리는 그냥 운동 친구도 단순히 끌리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진짜 연인이 된 겁니다. 그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대로 책임져야겠어. 이 관계를. 그렇게 다짐하며 분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속초에서 돌아온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게 느껴졌죠. 명호와의 만남은 더 잦아졌어요. 수영 수업, 아침 러닝은 기본이고 저녁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현주 씨, 오늘 정말 예쁘세요. 어머, 매일 그런 말만 하네요. 매일 예쁘니까요. 명호는 저를 정성껏 챙겼어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건강검진도 같이 받자고 하고 작은 선물들도 자주 건넸죠. 이게 뭐예요? 목걸이요. 현주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명호 씨 수영 강사 월급으로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괜찮아요. 현주 씨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런 명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도 명호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자한테 좋은 장어즙도 챙겨주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현주 씨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다음엔 뭐 해줄까요? 현주 씨가 해주는 건 다 좋아요.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하고
성욱이한테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런데 실수는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성욱이가 며느리 지연이랑 집에 들렀어요. 갑자기 저녁 먹으러 왔다면서요.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셔요. 그래, 고마워. 엄마가 반찬 좀 꺼내올게. 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영수증이 떨어져 있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황급히 거실로 나갔더니 지연이가 식탁 위에 있던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속초 펜션 영수증이었습니다. 아, 제대로 치우지 않았구나. 아, 그거 미숙 언니랑 다녀온 펜션이야. 재빨리 거짓말했지만 지연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날짜면 2주 전이잖아요. 그때 미숙 이모님은 제주도 가셨다고 들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그때 미숙 이모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오랜만에 안부 인사 드리려고요. 그때 제주도 여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성욱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랑 다녀오신 거예요? 그게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혼자 가신 건 아니죠? 지연이가 영수증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여기 속초에서 유명한 커플 전용 펜션인데요. 혼자는 예약도 안 받는 곳이에요. 엄마, 성욱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다녀오신 거예요? 그냥 친구랑. 무슨 친구요? 남자친구예요? 지연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명호에게서 온 문자였는데 마침 핸드폰이 식탁 위에 있었죠. 지연이의 눈이 핸드폰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현주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명호였어요. 엄마, 설마 내 친구 명호랑? 성욱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성우가, 진짜예요, 엄마? 내 친구랑 그런 사이예요? 성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꼭 지금 설명해야겠니? 당연하죠. 도대체 뭔데요? 왜 내 친구랑 속초까지 가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난 명호랑 사귀고 있어. 뭐라고요? 명호 씨랑 사귀고 있다고. 진지하게.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욱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지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미쳤어요, 엄마. 나이 차이가 얼만데요? 알아. 그리고 내 친구잖아요. 내 친구를. 성욱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 망신이에요. 망신?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면 안 돼? 과부로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사랑은 무슨, 명호 그 자식이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연히 그렇겠죠. 수영 강사 월급으로 뭘 하겠어요. 돈 많은 과부한테 잘 보이면 평생 편하게 사는 거죠.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2살 어린 남자가 어머니한테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시끄러. 명호는 나한테 진심이야. 증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 혹시 돈 준 것도 있으세요? 뭐 사준 것도 있고요? 그건 선물로 준 거야. 봐요. 이미 시작됐네요. 지연이가 성욱이를 봤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재산 다 넘어가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얼마나 줬어요? 성욱이가 다그쳤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명호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명호를 얼마나 안다고요? 너희들보다는 더 알아.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명호는 착한 애야.
나한테 진심이고 나도 명호한테 진심이야.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라고. 그럼 결혼할 거예요? 지연이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못 하시겠죠? 결국 숨어서 만나는 관계잖아요. 그게 무슨 진심이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욱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명호한테 연락해서 끊으라고 하세요. 싫어. 엄마, 난 명호 없으면 못 살아. 명호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너희는 몰라. 엄마가 외로워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닥쳐.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명호였어요. 저녁 약속 때문에 온 거죠. 어머님, 저예요. 성욱이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성우가 잠깐 말릴 틈도 없이 성욱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야, 이명호. 성우가, 네가 왜? 너 지금 우리 엄마랑 뭐 하는 거야? 명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지? 아니야, 성우가. 나는 진심으로. 닥쳐. 진심은 무슨. 성욱이가 명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한테 손대지 마. 이 재산 놀이는 돈 없는 그지 새끼야. 성우가. 제가 뛰어가 둘을 떼어놨습니다. 그만해. 엄마는 빠져요. 이건 남자들끼리 할 얘기예요. 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가 미안해. 근데 난 진짜 어머님을, 현주 씨를 사랑해. 뭐? 현주 씨? 사랑? 웃기지 마. 진짜 토 나온다. 나이 차이가 22살인데 무슨 사랑이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그리고 넌 내 친구잖아. 어떻게 친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당장 끊어. 지금 당장. 명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현주 씨, 명호 씨, 엄마, 지금 선택하세요. 아들이냐, 명호냐. 성욱이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만약 명호를 선택하시면 전 엄마랑 인연 끊을 거예요. 다신 안 볼 거고 재산도 필요 없어요. 성우가 선택하세요. 저는 명호와 성욱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내 아들과 내 사랑.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욱이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어요. 정말로 인연을 끊을 것 같았죠. 명호 씨, 떨리는 목소리로 명호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명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현주 씨, 나 때문에 명호 씨 인생까지 망가지는 건 못 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명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알겠습니다. 현주 씨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명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현주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도 행복했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명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성욱이가 다가왔지만 전 뿌리쳤어요. 저리 가, 다들 얼른 사라져줘. 엄마,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위한 게 아니야. 너희들 체면 때문이잖아. 엄마, 나가. 다들 나가. 성욱이와 지연이가 나가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명호와 찍었던 사진들을 봤습니다. 속초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우리,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우리, 수영장에서 함께 찍은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별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운동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새벽 러닝, 헬스, 요가, 똑같은 루틴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공원 벤치에 앉을 때마다 명호와 함께 앉았던 기억이 떠올랐고, 헬스장 거울을 볼 때마다 몸매가 정말 좋으세요 라던 명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장은 갈 수가 없었어요. 명호가 있는 곳이니까요. 현주야,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완전 상했네. 미숙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명호와의 만남, 속초 여행, 그리고 성욱이한테 들킨 일까지. 미숙 언니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진 거야?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성욱이가 인연 끊겠다고 했는걸요. 현주야. 미숙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후회하고 있지? 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매일 후회해요. 왜 명호를 보냈을까? 왜 성욱이 말에 넘어갔을까? 그럼 다시 만나. 못해요. 성욱이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미숙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현주야,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어. 뭘 하든 뒷말은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하지만 아들이잖아요. 아들도 중요하지. 근데 그 아들도 결혼해서 자기 가정 꾸렸어. 이제 넌 엄마 역할만 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도 살아야 해. 넌 지금 55이야. 앞으로 몇 년이나 이런 사랑할 수 있겠어? 미숙 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명호란 애가 진심이었다며? 네, 진심이었어요. 그럼 됐어.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건 너만 알잖아. 근데 성욱이도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야.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내가 정말 행복하면 결국엔 받아들일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명호에게 마지막 문자가 온 지 일주일째였어요. 현주 씨, 편히 쉬세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문자를 보내지 못했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욱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 엄마, 저도 생각 좀 해봤는데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엄마 외로우신 거 알면서도. 아니야, 성우가. 내 말이 맞아. 근데 엄마, 솔직히 명호 그 자식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욱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했다면 전 그걸로 됐어요. 성우가. 근데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재산 문제는 정말 신경 써야 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욱이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명호를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호는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외로운 과부를 이용한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광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충북 단양 조용한 시골 마을의 힐링 펜션. 작은 수영장과 함께하는 휴식.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펜션 수영장 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명호였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명호가 분당을 떠났구나. 나 때문에. 펜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수영장, 깔끔한 객실, 그리고 명호의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호입니다. 분당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다가
더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가슴이 아팠어요. 명호도 분당을 떠난 거예요. 저와의 기억 때문에. 그날 저녁 명호에게서 오랜만에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으로 온 손편지였어요. 현주 씨께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당을 떠나 충북 단양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게 됐어요. 현주 씨 재산 저한테 한 푼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성욱이 말대로 제가 재산 때문에 접근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는 없지만 현주 씨 인생에서 잠깐이라도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언제나 현주 씨를 응원합니다. 이명우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명호, 정말 진심이었구나.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숙 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시간은 안 돌아와. 그리고 명호의 편지. 잠깐이라도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었다면. 아니야, 따뜻한 계절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마침 들른 성욱이가 물었습니다. 단양요? 왜요? 명호 만나러. 성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생각이세요? 응, 아직도. 엄마. 성우가 미안해. 근데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야. 엄마 역할만 하고 살 순 없어. 그래도 너도 지연이 만났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사랑했잖니? 엄마도 마찬가지야. 성욱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산 걱정된다면 다 넣어줄게. 명우한테는 한 푼도 안 줄게. 그러니까 엄마. 성욱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은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가 속지 않으셨으면 해서. 명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가 보장해. 정말 행복하세요? 명호랑? 응, 정말 행복해. 성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세요. 근데 엄마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선택하신 거니까요. 후회하지 않아, 절대로. 성욱이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아들. 행복하세요, 엄마. 캐리어를 끌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단양행 기차표를 끊으며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죠. 명호가 나를 받아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 단양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명호의 펜션 주소를 불렀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아, 거기요? 새로 생긴 펜션이죠. 젊은 총각이 운영한다던데. 기사님이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차창 밖을 보며 명호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지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30분쯤 달려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택시에서 내리니 조용한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펜션 건물이 보였죠.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펜션 마당에 들어서니 수영장이 보였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명호가 보였어요.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땀에 젖은 얼굴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호 씨, 제 목소리에 명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빗자루를 든 채 멈춘 명호는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주 씨? 응, 나야. 명호가 빗자루를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왜 여기에? 명호 씨 보러 왔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편지 받았어.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현주 씨, 성욱이는? 성욱이 허락받았어. 가라고 했어. 정말요? 응. 그리고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명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심이세요? 정말 저랑? 진심이야. 명호 없이는 못 살겠어. 명호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현주 씨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근데 현주 씨,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인터넷에서 펜션 광고 봤어. 명호 씨 얼굴 나온 거. 아, 명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분당 떠나서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현주 씨 잊으려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손을 잡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실내, 따뜻한 분위기의 거실. 혼자 다 꾸몄어? 네, 한 달 동안 매달렸어요. 대단해. 명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주 씨, 저 재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작은 펜션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알아, 나도 알아. 제가 명호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그리움, 사랑. 현주 씨, 여기서 저랑 같이 살래요? 응? 서울 떠나서 여기서 같이 살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하지만 성욱이가 가끔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둘이 펜션 운영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진지한 명호의 눈빛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생각해 볼게.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펜션 객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명호의 품에 안겼을 때 비로소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현주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명호 씨. 우리는 그날 밤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속초에서보다 더 깊고 더 진하게.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명호가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아름다운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의 번잡함과는 다른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 여기서 명호랑 살면 어떨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더 펜션에 머물렀어요. 명호와 함께 수영장도 청소하고 손님들도 맞이하고 저녁엔 마을 산책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현주 씨, 여기 생활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근데 명호 씨, 나 걱정되는 게 있어. 뭔데요? 나이 차이. 지금은 괜찮지만 10년, 20년 후엔 내가 할머니가 되잖아. 명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전 현주 씨가 할머니가 돼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현주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30년이든 40년이든 전 그 시간을 현주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진심 어린 명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명호 씨, 고마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명호 씨, 네, 나 여기서 살래. 명호랑 함께.
명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세요? 응. 분당 집은 성욱이한테 줄게. 내가 여기서 명호랑 새로운 인생 시작할게. 현주 씨, 명호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렇게 저는 단양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분당으로 올라가 짐을 정리하고 성욱이한테 인사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보려고. 행복하세요, 엄마. 고마워, 성욱아. 성욱이를 안아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연이도 나왔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너희도 잘 살아라. 어머니, 솔직히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행복하신 모습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연아, 고마워. 마지막으로 미숙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 나 단양 가. 그래, 잘 가. 가끔 연락해. 응. 언니도 건강해요. 현주야, 후회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저는 캐리어를 끌고 다시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돌아올 생각 없이 완전히 떠나는 거였어요. 단양역에 도착하니 명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현주 씨, 명호 씨, 우리는 꽉 안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우리. 응, 이제 시작이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단양에서 명호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엔 함께 수영장을 청소하고, 낮엔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엔 마을을 산책합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죠. 가끔 분당에 올라가 성욱이를 만나요. 이젠 명호도 같이 갑니다. 성욱이도 점점 받아들이고 있어요. 명호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지금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지. 오늘도 명호와 함께 펜션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현주 씨,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후회 안 해요? 전혀. 명호 씨는? 저도요. 현주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명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사랑해요, 현주 씨. 나도 사랑해, 명호 씨.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5 과부였던 제가 22살 어린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주변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망신이냐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남 눈치 보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55 과부가 아들 친구와 사랑에 빠졌다면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응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